네, 이어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 알쓸 톡톡 시간입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번 달부터 달라진 정책들 살펴본다고요. 네, 9월부터 달라진 정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 시행 관련 소식인데요. 네. 앞으로는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가해 학생과 또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7일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3일이었는데요. 음, 이 즉시 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 실효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분리가 되면 월요일에 분리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피해 음,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현장의 지적도 있었고요. 네. 또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고 초기에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최대 7일로 확대해서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됐습니다. 예, 이 즉시 분리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 피해 학생의 보호가 좀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즉시 분리 이후에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할 수 있는 가해 학생 대상 긴급 조치에 학급 교체도 추가를 했고요. 네. 또 출석 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시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전학이나 다른 조치가 함께 부과될 경우도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즉시 7일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이 전학된 학교에 배정을 요청해야 되고요. 네. 또 피해 학생에게는 가해 학생을 분리로 요청할 수 있도록 분리 요청권을 음,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 심판이나 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 분리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 이 피해 학생이나 학교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좀 더 확대가 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엄정한 조치를 내려서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라는 인식을 확립하고자 학교폭력 조치상 기록, 보존 기간도 변경됐습니다. 네. 먼저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 출석 정지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이런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이제는 4년으로 연장해서 학교 폭력을 했을 때는 대학 입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음, 경각심을 강화시켰습니다. 뭐 학교 폭력이야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앞으로 이제 학교 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에게는 졸업을 할 때까지 또 졸업을 하고 나서도 그 기록을 지울 수 없게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부가 이달부터 12월까지 전국 8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또 학교폭력 피해 상담과 치료, 가해 학생 관계 개선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추석맞이 할인 대전 소식이라고요. 네. 다가오는 추석은 반갑지만 또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다들 많으실 텐데 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9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공동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평년보다 가격이 비싸서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과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어종과 추석 명절 20대 성수품, 고사리, 도라지, 전복, 마른 김 등 제수용품을 할인하고요. 네. 또 소비자는 이런 물품들을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음.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에서는 어떤 할인 혜택이 있을까요? 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에서 1인당 3, 4만 원 한도로 20%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음. 수 있습니다. 네. 구매한 다음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
수산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또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9월 11일에는 제로페이 농활 상품권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할 음. 예정입니다. 또 9월 21일 목요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는 전국 149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현장 환급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할인 혜택을 잘 활용해서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또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소식도 있는데요. 네. 이제 지난 5일부터 농수산물과 농축산 가공품에 대한 선물 상한액이 상향됐습니다. 올해로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또 사회의 경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 규제로 민생 음. 활력이 저하된다. 이런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네. 자연재해와 수요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또 문화예술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했고요. 또 공연 관람권 등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에 포함시켰습니다. 예. 이 청탁 금지법이 소위 김영란법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액이 어떻게 올랐을까요? 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이제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 그리고 설날과 추석에는 20만 원이었던 것을 이제부터는 15만 원, 그리고 설날과 추석에는 30만 원으로 선물가액을 2배로 상향시켰습니다. 네. 여기서 설날과 추석 선물 기간은 이 설날과 추석 당일로부터 전후로는 24일, 또 후로는 5일까지인데요. 음. 예를 들어서 이번 추석이 9월 29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추석 선물 기간은 9월 5일부터 또 10월 4일까지가 됩니다. 음. 그 기간 중에 우편 등으로 발송을 해서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는 상품권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일단은 이렇게 선물의 범위가 확대된 건 맞습니다. 정말 네. 반가운 소식인데 현재는 이 선물이 물품만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품권도 선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이 좀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품권은 모든 상품권이 아니라 유가 증권 중 물품 및 용역 상품에 한해서 이제 그 상품권이 선물로 허용된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서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뭐 백화점 상품권 등 이런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말씀하셨듯이 어떤 물품, 용역 상품권 이런 것만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는 뭐 온라인, 모바일 음. 상품권, 기프티콘 같이 네네. 음식이나 물품으로 교환 가능한 상품권이 가능하고요. 또 혹은 문화 관람권 상품권입니다. 음. 여기서 문화 관람권은 연극이나 영화, 공연, 스포츠 등 문화 예술 분야를 관람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하는 건데요. 예. 이제 다가오는 추석 명절 선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좀 개정 내용을 잘 살펴보고 또 상품권 선물도 고려해보고 또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유념해서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 알쓸 톡톡. 예. 지금까지 김유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